30년 만에 KTX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25살 박영숙과 27살 김준호는 함께 자랐습니다. 두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네는 작은 슈퍼마켓을 했고 준호네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고 합니다. 영숙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영숙이 엄마가 준호야, 너 엄마는? 하고 물었고 그 아이는 공장에 일 나가셨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영숙이 엄마가 준호의 손을 잡고 함께 교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시간 속에서요. 영숙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이었고 선생님들의 기대주였습니다. 준호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부에서 뛰었고 학교 축제 때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음악다방에서 영숙이와 준호는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대학 안 갈 것 같아. 영숙이는 빨대를 입에 문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 공장 일도 힘들어 하시고 내가 졸업하고 바로 일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날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옆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2월, 영숙이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준호네 집에도 들렀습니다. 준호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 나 합격했어.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 축하해. 준호가 달려와서 영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이 영숙이 옷에 묻었지만 영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지. 여긴 내 자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을 영숙이는 알아챘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영숙이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준호가 영숙이네 집 앞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물. 준호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이가 열어보니 워크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워크맨은 고등학생에게는
너무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야. 서울 가서 심심할 때 음악 들으면서 다녀. 상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마음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 영수가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 난 여기서 응원할게. 힘들 때 이거 들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나 울지 마. 넌 꼭 성공해야 해. 이 좁은 동네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기차요? 영숙이의 부모님과 준호가 함께 나왔습니다.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무궁화호였습니다. 영숙이가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기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영수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3년만 기다려. 내가 꼭 서울 갈게. 영숙이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준호도 달리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영숙이는 울었습니다. 워크맨을 꺼내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준호의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내내 영숙이는 낯선 서울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준호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메일도 없었고 핸드폰도 귀했습니다. 삐삐를 차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준호의 편지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거기는 날씨가 어때? 여긴 벌써 눈이 왔어. 내가 좋아하던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아직도 학교 앞에 계셔. 오늘 하나 사 먹으면서 너 생각했어. 영숙이도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1등 했어. 오빠가 준 워크맨 맨날 들고 다녀. 힘들 때마다 오빠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영숙이는 바빴습니다. 학교 과제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준호도 바빴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었고, 아버지가 더 편찮으셨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1996년, 영숙이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준호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 결혼한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이야. 우리 공장이랑 거래하는 회사 사장님 딸이야. 솔직히 말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내 책임인 것 같아.
공장도 살려야 하고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하고 영수가 너는 꼭 행복해라. 서울에서 멋진 사람 만나서 좋은 인생 살아. 영숙이는 그 편지를 읽고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룸메이트가 걱정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해라고 쓸 수도 없었고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영숙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20대 후반에 과장이 됐고 30대 초반에 차장이 됐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3년 선배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남편, 아이와 마트에 가고 가끔 영화 보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워크맨을 꺼낼 때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오래전에 다 닳아서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든 카세트 테이프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으면 1994년 그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딸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들이 쌓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해 영숙이는 이혼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딸 서연이는 영숙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영숙이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영숙이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이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워크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다던 그 사람과 행복할까? 아이는 있을까? 영숙이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김준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김준호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도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준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30년이나 지났는데 만날 이유도 없지. 영숙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2024년 11월
영숙이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향 친구 미숙이에게서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동네 재개발 들어간대. 다음 달부터 철거 시작한다네. 너 혹시 고향 한번 와볼래? 마지막으로 영숙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향? 서울 올라온 후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부모님은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함께 살다가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고향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그 동네가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이번 주말에. 금요일 오후. 영숙이는 서울역에 섰습니다. KTX 표를 끊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1박만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이상했습니다. 표에는 12번 D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자리에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만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남자가 표를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시석이었네요. 남자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그 음색, 귀에 익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 영숙이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벗겨진 이마, 굵어진 목소리. 하지만 그 눈빛,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영숙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이? 둘은 그렇게 KTX 복도에서 30년 만에 마주 섰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준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앉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시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 용산을 지나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세요? 응, 고향? 너도? 네,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나도 그래서 미숙이한테 연락 받았어. 저도요. 둘은 또 침묵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 잘 살았어? 네. 뭐 그럭저럭요. 오빠는요? 나도 그럭저럭. 열차는 광명역을 지나
천안 아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혼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했었어요. 이혼했어요. 4년 전에. 그랬구나.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오빠는요? 결혼하셨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했었어.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갔어. 영숙이가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아, 아들 하나 있어. 지금 군대 갔어. 그랬구나. 둘은 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침묵. 그래서인지 조금 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영수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 서울에서 살았어? 네. 30년 내내요. 나도야. 네. 영숙이가 깜짝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오빠도 서울에? 응. 강남에서 살았어. 세상에. 영숙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서울에서 살았다니. 그것도 강남에서. 언제부터요? 1999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공장 정리하고 올라갔어. 그럼 25년이나 서울에? 응. 영숙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 같은 도시에서 25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니. 오빠, 나 송파에서 살았어요. 잠실이요. 나는 서초였어. 양재 쪽. 두 동네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어쩌면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길에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 서울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왜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인연이 아니었나 봐. 인연이. 영숙이는 그 말이 슬펐습니다. 인연이 아니라니. 30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인연이 아니라니. 오빠 나 오빠 찾아봤어요. 언제? 몇 년 전. 이혼하고 나서 궁금해서요.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찾았어? 못 찾았어요. 김준호가 너무 많아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찾아봤어. 저요? 응. 아내 돌아가고 나서 외로웠나 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찾으셨어요? 못 찾았지. 박영숙도 흔한 이름이야.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를 찾았다니. 서로를 그리워했다니. 열차가 김천구미역을 지났습니다. 이제 곧 목적지였습니다. 오빠 그때 편지 받았어요. 결혼한다는 편지. 응. 축하한다고 답장을 못 썼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행복하셨어요? 결혼 생활.
준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잘해줬고, 나도 아내를 사랑했어. 그래요. 근데 영수가, 네. 준호가 영숙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평생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영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면서도 가끔 문득문득 내가 생각났어. 넌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영숙이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요, 오빠. 나도 오빠 잊은 적 없어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정말이에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오빠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준호가 영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그때 널 보냈어야 했는데, 3년 기다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제가 미안해요. 오빠한테 답장도 안 하고, 소식도 안 전하고, 우리 둘 다 미안했던 거야. 그리고 둘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았던 거고,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착이었습니다. 오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영숙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워크맨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워크맨.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오빠가 준 거 30년 동안 갖고 다녔어요. 준호가 워크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동은 안 되지? 배터리가 다 닳아서요. 근데 테이프는 있어요. 오빠 목소리 녹음된 거.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준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3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영숙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KTX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영수가. 나도요,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열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버스터미널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네 슈퍼가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다 바뀌었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기 초등학교는 그대로야. 준호가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운동장은 여전했습니다. 미끄럼틀도 철봉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응. 입학식 날. 내 엄마가 내 손 잡아주셨어.
기억해요? 다 기억해. 너 그날 분홍색 원피스 입었었어. 영숙이가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요? 다 기억해. 너에 대한 건 다. 두 사람은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오빠, 우리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준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지. 어쩌면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글쎄, 어쩌면 1년 만에 헤어졌을 수도 있어. 넌 서울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나는 고향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 맞아요. 우린 너무 달랐죠. 응, 달랐어. 근데 지금은 좀 비슷해진 것 같아. 왜요? 둘 다 혼자잖아. 둘 다 외롭잖아. 둘 다 과거를 그리워하잖아. 영숙이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아. 준호가 영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이에요? 30년 만에 만났잖아. 이대로 또 헤어질 거야? 영숙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아직도 좋아해. 30년이 지났는데도 주름 생기고 머리 벗겨진 내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사실이야. 오빠는 안 한심해요. 그럼 너는? 나 어때? 영숙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굵어진 목소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나도 오빠 좋아해요. 계속 좋아했어요. 준호가 영숙이를 안았습니다. 영숙이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늦었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늦었죠.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준호가 영숙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나도 고마워요, 오빠. 그날 밤 두 사람은 고향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옛날 추억이 담긴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없어진 곳도 많았지만 남아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음악다방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코코아 마셨지? 응. 들국화 노래 들으면서 일요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수가 서울 가서 연락하고 지낼까? 당연하죠. 자주? 매일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매일? 네. 매일 문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요. 좋아. 그러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 앞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집이 반대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럼 내일 문자할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에 해요. 오늘 밤? 네. 집에 도착하면 바로 해요. 알았어. 준호가 영숙이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오빠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처럼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할 거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날 밤 영숙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아, 집에 잘 들어갔어? 나 지금 집이야. 오늘 정말 좋았어. 고마워. 영숙이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들어왔어요. 나도 정말 좋았어요. 오빠, 내일 또 문자해요. 그래. 내일 아침에 할게. 잘 자. 오빠도 잘 자요. 꿈에서 봐요. 그날 밤 영숙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이와 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응, 그래. 응.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누구 만나?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응, 만나. 남자친구야? 글쎄,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우린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래도 남자친구잖아.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엄마 첫사랑.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사랑? 진짜? 응.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 헐, 대박. 드라마 같은데? 그러게. 엄마도 믿기지가 않아. 그 사람 좋아? 응, 좋아. 아주 많이. 서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오래 기다렸잖아.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준호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얼굴이 너무 밝아져서 놀랐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여자친구예요? 그런 거지 뭐. 아들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준호는 아들의 말에 울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지금도 영숙이와 준호는 만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요. 재혼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지난주에는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들국화 공연이었습니다. 매일 그대와가 연주됐을 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이 노래 기억나요? 응, 음악다방에서 들었던 노래. 그때 우리 참 어렸죠? 그랬지. 근데 지금도 어린 것 같아. 너랑 있으면.
영숙이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요. 나도 오빠랑 있으면 25살 같아요. 좋네. 뭐가요? 나이 들어서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사랑이 뭔지. 어떤 건데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영숙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나 행복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도 그래. 27에 널 사랑했을 때보다 지금 57에 널 사랑하는 게 더 좋아. 왜요? 그때는 몰랐거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콘서트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네,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제주도든 강원도든. 좋아요. 가요.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오빠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너 옛날엔 이렇게 애교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남은 시간에. 맞아. 숨길 필요 없지.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오빠, 응?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돌아가고 싶어. 왜요? 그때로 돌아가면 또 헤어져야 하잖아. 30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차라리 지금이 좋아. 비록 늙었지만 함께 있잖아. 영숙이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요. 나도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영숙님과 준호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55세와 57세,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영숙님과 준호님처럼 어쩌면 여러분도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KTX 안에서든 거리에서든 어디선가.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용기. 영숙님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작가님,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주세요. 혹시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전해주세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시라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맞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추억은 기타를 타고 흐릅니다. 30년 전 그날의 노래가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듯이 그 추억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3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